2023학년도 10월 모의고사 촬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심해 열수구에 서식하는 관벌레에 대한 자료다. 쭉 내용 나와 있고요. 바로 지문 보면서 풀겠습니다. 기억. 기억은 세포로 구성된다. 자, 관벌레, 생물이죠. 당연히 세포로 구성됩니다. 맞고요. 니은. 니은 과정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자, 유기물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유기물을 섭취해서 그 유기물을 세포로 분해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로 ATP 같은 걸 합성하겠죠. 따라서 세포 이화작용 맞습니다. 자, 디귿. 나는 상리공생의 예다. 자, 나 관벌레는 영양체 내 세균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했고요. 세균이 합성한 유기물을 관벌레가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럼 서로가 서로를 도왔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성 질환에 대한 자료다. 역시 바로 지문 보면서 갈게요. 기억입니다. 기억은 에너지 균형 상태다. 자,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다. 자, 에너지 균형 상태는 섭취량과 소비량이 같은 거죠. 따라서 틀렸다. 자, 니은. 니은에서, 즉 혈당량 조절 과정에서 혈당량이 감소하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됩니까? 아니죠. 혈당이 감소하면 글루카곤 분비가 촉진되는 거고요. 혈당이 증가했을 때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 겁니다. 틀렸네요. 디귿. 고혈압은 디귿, 대사성 질환의 예냐? 맞죠? 따라서 답은 3번의 디귿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볼까요? 가는 탐색 및 문제 파악을 해서 관찰 방법 고안 및 수행해서 그렇게 해서 관찰한 결과를 바로 분석해서 그냥 결론을 도출했어요. 즉 가설 설정 단계가 없네요. 귀납적 방법이겠고요.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해서 그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결론 도출한 나가 연역적 방법이겠죠. 자, 따라서 기억.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여러 과학자가 생물을 관찰해서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뭐가 사용된 겁니까? 바로 세포설이죠. 세포설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죠. 예, 맞습니다. 디귿. 나에서는 대조 실험을 해서 결과의 타당성을 높인다. 그렇죠? 나에서 실험을 할 때 대조군, 실험군 이렇게 두게 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다. 옳은 걸 골라라. 자, 기억 볼게요. A는 여러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체군 A입니다. 자, 개체군은요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분선은 기억의 예다. 자, 분선은 결국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따라서 맞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입니다. 음수림에서 층상구조의 발달이 높이에 따른 빛이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 음수림이 층상구조를 발달을 해서 결국 높이에 따라 빛이 들어오는 것에 영향을 줬다. 즉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 거니까 니은이 아니라 이 반대와 살표죠.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 준. 따라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의 니은이 되겠죠.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기억의 병원체와 월별 발병률 자료에 대한 학생 A부터 C의 발표 내용이다. 기억은 독감과 헌팅턴 무도병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감은요 감염성 질환이지만 헌팅턴 무도병은 뭐예요? 비감염성 질환이에요. 즉 헌팅턴 무도병은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헌팅턴 무도병에는 병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독감, 그리고 그 병원체는 바이러스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이 병원체, 이게 결국 바이러스인 거고요. 그 발병률이 겨울에 높고 여름에 낮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A, 기억은 감염성 질병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B. 기억의 발병률은 1월이 6월보다 높습니다. 그러네요. 1월이 6월보다 높네요. 맞습니다. C. 기억의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독립적인 물질 대사를 못하죠. 따라서 답은 4번의 A, B가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표는 시기 기억부터 디귿에서 핵 1개당 DNA 양을 나타냈다. 기억부터 디귿은 G1, G2, S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A는 1과 2 중에 하나다.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 그림에서 아무것도 특정 시기 하나 써져 있는 게 없지만 어차피 화살표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그럼 순서대로 디귿, 기억, 니은이니까 결국 G1S, G2M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G1, G2, S기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니까 순서대로면 G1S, G2 해서 G1S, G2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또는 오른쪽 보시면은 시기, 기억이 DNA 양이 1과 2의 사이다. 그러면 결국 복제 중 S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G1, S, G2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물음표는 M기죠 뭐. 자, 따라서 기억은 S기, 니은은 G2기니까 DNA 양이 2. 그 다음 디귿은 G1기니까 DNA 양 1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문 볼게요. 기억입니다. A는 2다. 맞죠? 자, D은 기억의 세포에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은 S기예요. S기는 DNA가 복제되는 시기고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는 M기죠. 네, 따라서 틀렸다. 자, 디귿입니다. 니은 세포와 디귿 세포 세포는 핵상이 같다. 자, 니은 G2기 세포입니다. 그러면 2n 곱하기 2겠죠. 그 다음 G1기 세포입니다. 2n 곱하기 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똑같이 2n, 핵상은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기억 디귿이 되겠어요.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중추신경계와 심장을 연결하는 자율신경 A를, 표는 A의 특징입니다. A와 B 중 하나에 신경절이 있고요. 기억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읽어보시면 A의 특징은 신경절 이전 뉴런 말단과 이후 뉴런 말단에서 모두 똑같은 신경전달 물질 기억이 분비된대요. 아주 쉽죠? 이전과 이후 말단에서 똑같이 분비되는 거는 부교감신경, 그리고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거죠. 반면 교감신경은 어때요? 이전 뉴런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 이후 뉴런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달라집니다. 자, 따라서 모두 아세틸콜린 분비되는 A는 부교감. 따라서 부교감 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기니까 결국 시냅스, 신경절 위치는 B에 있습니다. B.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기억입니다. A에 신경절이 있다. 아니죠. B에 있어요. 틀렸고. 니은, 기억은 아세틸콜린입니다. 틀렸습니다. 디귿, A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결국 심장박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교감 신경이니까 심장박동은 느려지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디귿이 되겠어요.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에서 일어나는 혈장 삼투압 조절 과정의 일부다. 기억부터 디귿은 각각 증가와 감소 중 하나다. 옳은 걸 골라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정상보다 높은 혈장 삼투압이다. 그러면 삼투압이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것을 시상하부에서 인식해서 뇌하수체 후엽에 명령을 내려서 항인효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겠죠. 그럼 이 항인효 호르몬이 수분제 흡수를,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를 촉진할 거고요. 따라서 물이 재흡수가 되니까 오줌 생성량은 줄고 대신에 오줌 삼투압은 높아지겠네요. 되셨습니다. 자, 기억부터 디귿 모두 증가다. 맞네요. 자, 니은, 콩팥은 항인효 호르몬의 표적기관이다. 맞죠? 자, 디귿,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이 과정이 일어난다. 그러겠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결국 혈액의 농도가 높아진다. 즉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 과정이 일어날 겁니다.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종의 특정 형질은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림은 이 동물종의 개체 A와 B의 세포 가부터 라 각각에 있는 염색체 중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나타냈다. 가는 A 세포고 나와 라 중에 두 개는 B의 세포다. 이 동물종의 성염색체는 암컷 XX, 수컷 XY, 기억부터 디귿은 FG 중 서로 다른 하나다. 일단 가가 A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A 써놓고요. 나머지 B가 두 개 있답니다. 그럼 A 두 개, B 두 개, 이렇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일단 세포 주기 내시기 결정부터 해야겠죠. 보시면 지금 짝이 없어요. 따라서 n 곱하기 1세포. 자, 그 다음 나는요. 지금 짝짝 보이죠? 여기 짝짝 짝짝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2n 곱하기 2세포. 다도 짝이 안 보입니다. 따라서 n 곱하기 1세포. 라는 짝이 아니죠. 따라서 n 곱하기 2세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종 구분은 할 필요 없겠고요. 그래서 바로 일단 염색체 수부터 세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세 개 보이네요. 세 개. 여기는 네 개 보입니다. 여기는 두 개 보이고요. 자, 여기도 두 개 보이네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지금 n일 때 3, n일 때 2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결국 이 다하고 라의 n의 2는 하나씩 생략됐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n3이고 n2가 원래 3이었는데 거기에 x 염색체를 제외하고 그랬으니까 x 염색체 하나를 덜 그린 거다. x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3이어야 되니까 x 하나 더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n이 3이니까 2에는 6이어야죠. 따라서 이 그림에는 결국 x 두 개가 생략됐었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얘기는 가에서는 x 염색체 생략된 게 없다는 얘기니까 가 그림에는 y 염색체가 있다. 누구겠어요? 이 조그만한 애겠죠? 그래서 이게 y다. 가시면 됩니다. 되네요. 자, 그러면 결국 가는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컷 세포. 자, 그 다음 나는 XX였으니까 암컷. 다라는 일단 성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유전자가 써져 있으니까 그 유전자를 그대로 이제 각 세포의 유전자형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가 같은 경우 이, 니은, 기억이 있죠. 이, 니은, 기억. 그래서 기억부터 쓸게요. 기억, 그 다음 이, 니은. 동그라미가 있으면 귀찮네. 그냥 할게요. 기억, 이, 니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기억, 기억이네요. 기억, 기억. 그 다음에 이, 니은. 그 다음에 이, 쥐. 이렇게 있네요. 자, 그 다음 다는 지금 F 디귿 물음표네요. F 디귿 물음표. 그래서 F 물음표 디귿 이렇게 할게요. 물음표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염색체가 이 염색체랑 모양이 같으니까 비교했을 때 E에 해당하는 게 조금 더 여기 동원체 가까이 있고 G가 바깥쪽에 있으니까 디귿이 결국 G하고 같은 위치. 그 다음에 이 물음표가 E하고 같은 위치에 라지나 스몰이네.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스몰 f. 그 다음에 E 디귿. 이렇게 되겠죠? E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쓴 다음에 결국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를 모르는 거니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니은이 스몰 g라고 해볼게요. 니은이 스몰 g, 스몰 g. 니은이 스몰 g. 그러면 여기에서 니은이 스몰 g니까 디귿이 라지 g가 될 거예요. 디귿이 라지 g.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결국 지금 보시면 g나 스몰 g 중에 하나잖아요. 위치상.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써보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나가 라지 스몰 G, 스몰 E, 스몰 G예요. 그러면 지금 나하고 같은 세포, 같은 개체의 세포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일 수는 없고 수컷 암컷이니까. 그럼 다라 중에 같은 개체의 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다라는 라지 G를 가져요. 그러면 절대 나와 같은 개체 세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그래서 결국 뭐다? 니은이 결국 라지지가 되는 거예요. 라지지. 라지지. 디귿이 스몰 g가 되는 거예요. 스몰 g, 스몰 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써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뭘 볼 수 있죠? 자, 라지지, 스몰 e, 스몰 g가 요 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오른쪽 라에 라지 스몰 g의 세포가 나올 수 있어? 라지지, 스몰 e, 스몰 g니까 라지 스몰 g는 안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나와 같은 개체 세포는 라가 아니니까 다겠죠. 그래서 나와 다가 같은 개체 세포구나.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결국 가와 라가 같은 개체 세포구나. 뭐 이렇게 묶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가하고 라가 A의 세포인 거고 나하고 다가 나머지 B의 세포구나. 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형 비교하시면 결국 기억이 난데 거기에서 나온 이 다 같은 경우 라지 F를 가지니까 결국 기억이 라지 F겠네요. 그래서 기억이 라지 F, 라지 F, 라지 F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유전자형 써보시면 이 B는요 결국 라지 F, 라지 F, 라지 G, 스몰 E, 스몰 G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가라 A 세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라지 F, 스몰 F, 라지 F, 스몰 F. 그 다음에 글씨가 좀, 자, 라지 F, 스몰 F. 그 다음에 라지 E, 스몰 G. 그 다음 왼쪽에 스몰 E, 라지 G. 이렇게 된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도 다 파악은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가의 염색체 수는 몇 개다? 3개죠, 3개. 자, 그래서 틀렸다. 자, 니은입니다. 다는 B의 세포다. 맞습니다. 자, 디귿. 디귿은 뭐다? 디귿은 스몰 G다. 그렇죠?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어요. 뭐 여기 각 세포, 그러니까 각 개체 A, B의 유전자형까지는 구할 필요도 없었네요. 그렇죠? 자, 다 되셨고요.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림은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고요.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시점 T1, T2, T3일 때 기억 길이, 디귿 길이, 그 다음에 1과 2의 더한 값, 1과 3의 더한 값을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X의 길이가 마이너스 2X 변할 때 기억은 마이너스 X, 니은은 플러스 X, 디귿은 마이너스 2X 변하는 값이니까 여기 오른쪽 표 보시면 기억 디귿 결국 마이너스 X 변할 때 마이너스 2X 변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값을 보시면 T2에서 T3로 될 때 0.7이 B가 되고 B가 0.4가 되는데 그 변화량 값이 1:2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숫자 바로 보이죠? 네, 바로 얼마겠어요? B는 0.6, 0.6 하시면 됩니다. 그럼 1:2 변하겠죠. 그냥 보면 보여요. 자, 그 다음 T1에서 T2로 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A에서 0.7, A에서 0.6 변화량이 1:2면 돼요. 그럼 얼마겠어요? A가 0.8이겠죠. 그래서 이게 비교적 쉽게 그냥 바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더하기 2, 1 더하기 3이 1, 2, 3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정을 해서 푸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1하고 2가 만약에 기억 더하기 니은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1하고 2가 기억 더하기 니은이다 라고 하면 기억 더하기 니은이다 라고 하면 기억 더하기 니은이면
변화량이 0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x 더하기 x 해서 변화량이 0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T2의 1.3, 전부 1.3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1.3, 1.3, 1.3. 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1.3을 채우면 C가 1.3이니까 T3일 때 1 더하기 3도 1.3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1 더하기 2가 결국 기억 더하기 니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1 더하기 3은 그러면 기억 더하기 디귿이거나 니은 더하기 디귿이거든. 그런데 기억 더하기 디귿이 돼도 마이너스 3x, 니은 더하기 디귿이 돼도 마이너스 x 해서 1 더하기 3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x나 마이너스 3x가 돼요. 자, 그런데 기억이나 디귿 보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의 변화량이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3은 길이가 길어졌네? 그럼 모순이지. 네, 그래서 바로 아니구나. 그냥 보여요. 그럼 1 더하기 2는 결국 기억 더하기 니은이 아니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1 더하기 2가 니은 더하기 디귿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니은 더하기 디귿. 자, 그래서 니은 더하기 디귿이면 어떨까? 자, 이렇게 보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x예요. 그럼 마이너스 x가 되면 지금 여기 기억하고 변화량이 같은 거니까 결국 0.7일 때 0.6, 1.3일 때 1.2 이렇게 되겠죠. 1.2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도 1.2가 되는 거고 그럼 C가 1.2라는 얘기는 1 더하기 3은 길이 변화가 없네. 길이 변화가 없어. 그럼 길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기억 더하기 니은이 1 더하기 3이었다라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전부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채우게 되면 결국 뭘 알 수 있어? 니은 더하기 디귿이 1 더하기 2고 기억 더하기 니은이 1 더하기 3이니까 1이 니은인 거야. 1이 니은. 그렇죠? 1이 니은이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여기 T3일 때 니은 더하기 디귿이 1.2예요. 자, 그런데 디귿이 0.4야. 그럼 1.2 빼기 0.4 하면 니은이 0.8이에요. T3일 때.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기억 더하기 니은이 1.2야. 그런데 기억이 0.6이야. 그럼 1.2에서 0.6 빼면 니은이 0.6이래. 그럼 T3일 때 니은 값이 서로 달라. 모순이죠. 그래서 역시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건 1 더하기 2는 뭐다? 결국 기억 더하기 디귿일 거야. 기억 더하기 디귿. 그래서 기억 더하기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3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기억이 마이너스 x 변할 때 기억 더하기 디귿, 즉 1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x 변하는 거니까 0.1 변할 때 0.3 변해서 C는 1.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1.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보세요. 기억이 T1에서 T3로 될 때 0.2 짧아질 때 1 더하기 3도 T1에서 T3로 0.2 짧아지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x 변하는 겁니다. 기억과 똑같이. 그럼 1 더하기 3은 결국 마이너스 x 변한다는 얘기는 니은 더하기 디귿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니은 더하기 디귿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보이죠? 공통인 글자 디귿이 공통이니까 디귿이 1인 거야. 디귿이 1인 거고 기억이 2고 니은이 3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되셨어요. 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문을 보려고 했는데 지문에서 기억에서 T1일 때 니은 길이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니은 길이도 구하고 갈게요. 자, 그럼 니은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뭐 여기에서 구하시면 되죠. 지금 1 더하기 3이 1.2인데 거기 1.2에서 디귿이 0.8이니까 1.2 빼기 0.8 하면 되네. 그럼 0.4.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더하기 디귿은 마이너스 x 변하는 거니까 결국은 기억 0.1 짧아질 때 니은 더하기 디귿도 0.1 짧아져서 1.1이었을 거거든. 그럼 1.1에서 0.6 빼면 0.5. 여기 1.0 빼기 0.4 하면 0.6. 니은은 이렇게 변했었겠네. 자, 그럼 지문 볼게요. 기억입니다.
T1일 때 니은 길이는 0.4다. 맞네요.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됐구나. 자, 됐어요. 자, 니은입니다. C는 1.0이다. 맞죠? 자, 디귿. 2는 디귿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2가 뭐예요? 기역이에요. 기역. 그렇죠? 따라서 틀렸다. 답은 3번의 기역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기역 디귿 변화량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1 더하기 2가 기역 니은일지 기역 디귿일지 니은 디귿일지 뭐 하나씩 가정하면서 가는 건데 모순이 비교적 쉽게 금방 찾아져요.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다.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생산자,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A와 B는 유기물과 CO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옳은 걸 골라라. 자, 볼게요. 탄소는 먹이사슬을 따라 뭐에서 뭐로 이동합니까? 당연히 생산자가 먼저고 그 다음 소비자로 이동하겠죠. 자,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겁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식물은 기역, 생산자에 해당한다. 맞죠? 자, 니은. 대기에서 탄소는 주로 A의 형태, 즉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한다.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B를 분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산자가 뭐 하는 겁니까? 생산자는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무기물을 포도당 같은 유기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비자는 그 유기물을 먹어서 자신 몸의 유기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분해자는 이 유기물들을 최종 무기물로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이렇게 생산자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소비자는 유기물을 유기물로, 분해자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이렇게 서로 다른 단계를 관여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비유기물을 분해한다. 그래서 무기물로 만든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의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배설계나 호흡계를 나타낸 겁니다. A와 B는 각각 폐와 방광 중 하나다. 자, 배설계 A, 방광이겠죠. 뭐 호흡계 B, 폐겠죠. 자, 지문 보겠습니다. 자, 기억. 간은 배설계에 속한다. 간은 소화계에 집어넣죠. 하는 역할이 많지만 소화계에 넣습니다. 자, 니은. B를 통해 물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폐를 통해 물이 배출이 되죠. 바로 수증기 형태로 날숨에서 같이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디귿. B로 들어온, 폐로 들어온 산소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서 A로 운반된다. 어차피 폐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의 세포들에 공급이 돼요. 그래서 온몸의 세포들이 그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함께 세포호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따라서 A, 방광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산소 공급이 돼야 됩니다. 답은 4번의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가는 다인자 유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나는 대립 유전자 EFG에 의해 결정되는데 표현형은 네 가지예요. 복대립이네요. 그랬을 때 E와 EG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아. 그럼 E가 G의 우성이고요. FF와 FG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아. 그럼 F가 G의 우성이죠. 따라서 합치면 E는 F, E는 F, G가 열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 가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네 개 유전자가 각각 다 독립이네요. 네 개의 다른 염색체에 있네요. 자, 그랬을 때 P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E, 라지 F다 라고 돼 있으니까 바로 그냥 P를 쓰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그 다음 EF.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염색체. 그리고 P와 Q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난대요. P와 Q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8가지랍니다. 8가지. 자, 그런데 A가 이 자식이 유전자형이 이런 사람과 같은 표현형을 가질 수 있대요. 그럼 이 표현형이 뭐예요? 표현형. 표현형은 대6입니다. 대6에 EG. EG면 이 표현형이야. 이 표현형. 이 표현형이라는 거고. 그 다음 이런 사람과 같은 표현형. 이 사람 뭔데? 역시 대6입니다. 대6에다가 FG니까 F 표현형이겠죠. F 표현형.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P와 Q의 교배에서 다인자유전 부분이 대6인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없어졌다 나왔네. 자, 대6인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6인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그럼 P에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 대문자 3개 줄 때 Q에서도 라지 A, 라지 B, 라지 D 대문자 3개를 줄 수 있어야 대6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Q도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최소 하나씩 가지고 있겠네.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뭘 할 거냐? 바로 이 PQ의 교배로 자식이 8가지가 나온다고 그랬거든, 표현형이. 자, 8가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 다인자유전을 먼저 볼게요. 다인자유전. 여기 다인자유전에서 보시면 지금 이 P 부분에서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에서 11, 11, 1331 해서 여기서 이미 표현형이 4가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에 Q가 라지 A, 스몰 a 이런 식으로 X 더하기 1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 4개에다가 한 칸 점핑을 해서 표현형의 종류가 5가지가 됩니다. 그럼 5 곱하기 복대립유전의 표현형 종류 곱해서 8 절대 안 나와요. 또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2개요? 그러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 해서 5개면 표현형의 종류가 6개가 돼요. 다인자유전이. 당연히 8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X 더하기 1이면 7개. 그럼 당연히 또 8가지 표현형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뜻이다? 결국 이 다인자유전에서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 여기서 이미 4가지 표현형이 나오면 나머지는 이제 점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 동형접합이구나. 차수 차이가 없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PQ에서 다인자유전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는 몇 가지?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 4가지. 그럼 8가지가 나온다는 건 나머지 복대립에서 이제 2가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2가지 나오게 이 자리 배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식 중에 E 표현형과 F 표현형의 자식이 나와야 돼요.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Q가 이형접합자면 어떻게 될까? 이형접합자가 EF, EG, FG 가능하죠. 그럼 EF라고 하면요. EF, EF 교배에서 나올 수 있는 자식 표현형은 3가지야. 2가지 아니에요. EG라고 해도 EG 하면은 EE, EF, 그 다음에 F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가지가 아니죠. 3가지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FG 지금 EG, FG 했나요? 아, EF 했구나. EF, EG 했구나. 그럼 FG 하면 FG도 마찬가지겠죠. EG나 FG는 어차피 똑같이 2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에 이형접합자를 넣는 순간 표현형이 2가지가 안 나옵니다. 따라서 동형접합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동형접합자가 들어갔을 때 표현형이 E와 F인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E 뭐, F 뭐 해서 이 F 표현형이 나오려면 결국 뭐여야 돼? GG. 그냥 바로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되셨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A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D, 스몰 d, F, G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 그럼 이거는 대사죠, 대사. 결국 자식이 대사이면서 FG, FG니까 F 표현형인 자식이 나올 확률이에요. 이 교배로 나온 자식 중에 이런 자식이 나올 확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 다인자유전 부분은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이니까 11, 11, 13, 31. 최고차항은 대6입니다. 따라서 대사는 이거예요. 따라서 얼마? 8분의 3 하시면 되겠고요. F 표현형일 확률은 얼마예요? F 표현형일 확률은 여기에서 FG, FG.
2분의 1이죠,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면 되는 거네. 얼마야? 16분의 3. 답은 3번이네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A와 B가 면적이 서로 다른 방향구를 이용해 어떤 지역에서 같은 식물군집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자, 이 지역에는 토끼풀, 민들레, 꽃잔디가 서식하는데요. 자, 그림 가는 A가 면적이 같은 8개의 방향구를, 나는 B가 면적이 같은 2개의 방향구를 설치한 모습인데,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같은 지역이에요, 지금. 지금 식물들 있는 게 똑같아요, 왼쪽, 오른쪽. 그래서 같은 지역에 가는 이렇게 조그만한 방향구 8개로 설치한 거고, 나는 그 똑같은 지역을 큰 방향구 2개로 설치한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꼭 명심해야 되는 거. 이렇게 같은 지역인데 방향구 크기만 다르게 이렇게 설치를 했을 경우 이 두 설치 과정에서, 이 가나의 결과에서 밀도하고 피도는 가나 결과가 다 같습니다. 왜일까요?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예요. 근데 어차피 전체 면적은 똑같은 거잖아. 개체도 똑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밀도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피도는 전체 면적 중에 각 개체가 차지하는 면적이니까 당연히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만 바뀔 수 있냐? 결국 빈도만 바뀌는 거야. 빈도. 빈도만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가셔야겠어요. 그래서 방향구를 어떻게 설치했냐에 따라 결국 전체 방향구 수 중에 각 개체가 출현한 방향구 수가 되니까 빈도는 바뀔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표는 B가 구한 각종의 상대 피도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대 피도 값은 어차피 가나 똑같이 피도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 피도도 같을 건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토끼풀, 민들레, 꽃잔디 나와 있는데 전체 합은, 상대 피도 전체 합은 100이겠죠. 따라서 민들레는 얼마겠어요? 21이겠네, 2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 보겠습니다. 지문 보면서 바로 갈게요. 기억입니다. A가 구한 꽃잔디의 상대 밀도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구한 꽃잔디의 상대 밀도. 어차피 A가 구하든 B가 구하든 같을 텐데, 어쨌든 A가 구한 가 그림으로 가서 보시면 지금 전체 개체수가 몇 개예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개네요. 그 전체 18개 중에 지금 꽃잔디입니다. 꽃잔디. 꽃잔디는 하나, 둘, 모양 맞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네요. 그러면 18분의 9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얼마? 50%. 맞네요. 그렇죠? 자, 니은입니다. B가 구한 민들레의 상대 피도는 얼마냐? 아, 그냥 B가 구한 상대 피도 그냥 그대로 물어보네요. A로 물어보지도 않았네. 자, 21%입니다. 그냥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A와 B가 구한 토끼풀의 상대 빈도는 서로 같네요. 자, 그럼 이거 구해보겠습니다. 자, 상대 빈도는 결국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결국 각 개체가 출현한 방향구 수들의 합 중에 토끼풀이 출현한 방향구 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가에서 보시면 토끼풀이 출현한 방향구 수는 하나, 둘, 셋, 넷, 5, 6개고요. 민들레 출현한 방향구 수는 하나, 둘, 3개고요. 꽃잔디가 출현한 방향구 수는 하나, 둘, 셋, 넷, 5, 6, 7개네요. 따라서 6 더하기 3 더하기 7분의 토끼풀이 출현한 방향구 수는 6이죠. 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100 하면 되고요. 자, 그에 대해서 나처럼 설치할 경우에는 토끼풀은 양쪽에 다 있네. 2. 민들레는 한쪽에만 있네. 1. 꽃잔디 양쪽에 다 있네. 따라서 2. 이렇게, 잠시만요. 꽃잔디. 맞죠? 양쪽에 다 있죠? 그림이 헷갈립니다. 네, 양쪽에 다 있네. 2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다시 토끼풀은 2였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값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겠죠? 따라서 틀렸다.
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민말이 집신경 A와 B의 흥분전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림은 A와 B에서 지점 D1부터 D4의 위치고요. 표는 A의 D1과 B의 D3의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줬어요. 동시에 1회 주고서 경과한 시간 T1부터 T4일 때 A의 기억과 B의 니은에서 측정한 막전인데 기억 니은이 D2 아니면 D4랍니다. 그리고 T1부터 T4는 1, 2, 4, 5 중에 하나래요. 1, 2, 4, 5 중에 하나. 자, 그리고 A, B의 흥분전도 속도는 모두 1이랍니다. 1. 자, 그리고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요? 자, 일단 B 같은 경우는요, 자극 지점이 D3고 D2나 D4 중에 관찰을 한 건데 어차피 D2가 되든 D4가 되든 거리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D2, D4 구분할 필요 없이 이 막전이 값을 바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봤을 때 지금 보시면 B의 T1일 때 마이너스 80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80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 D2나 D4 도달하는데 속도 1이니까 1분의 1에서 도달하는데 1ms 걸린 거고 마이너스 80의 막전이가 생겼으니까 플러스 3ms. 그래서 1 더하기 3 하면은 결국 뭐야? T1은 4일 때 관찰한 거구나. 이건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 전체 중에 여기 특수값 나와 있으니까 이 특수값을 이용해서 먼저 T1부터 구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T2일 때 B는 마이너스 70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70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70은 자, D3에서 D2나 D4까지 속도가 1이고 거리가 1이니까 도달하는데 1분의 1 해서 1ms 걸린단 말이야. 근데 내가 T2는 나머지 1, 2, 5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 1일 때 관찰했다고 하면 D2나 D4는 마이너스 70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70. 자, 그런데 4일 때 관찰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1 더하기 3이 되니까 막전 유진행 3 하니까 마이너스 70이 아니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4가 아니죠. 2일 때 했어야 되네. 2 다시 할게요. 자, 2일 때 관찰했다라고 하면 1 더하기 1 하니까 1일 때의 막전이니까 마이너스 70이 아니에요. 그래서 2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5일 때, T2가 5일 때 관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5는 결국 1 더하기 4가 되니까 4일 때 마이너스 70 가능하네요.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T2는 1 아니면 5였네.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T3일 때 요 플러스 20은 어떻게 나왔을까? 이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남은 거 이거 따줘야죠.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T3가 플러스 20 나와 있는데 자, 이 플러스 20이라는 값이 사실 A 같은 경우는 D2가 관찰 지점이냐 D4가 관찰 지점이냐에 따라 이게 또 거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해서 따져야 되거든. 그래서 먼저 기억이 D2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D2다. 자, 그럼 이렇게 D2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결국 속도가 1이니까 도달하는데 1 걸렸으니까 결국 1에다가 만약에 T3가 1이었다면 1은 1 더하기 0 하니까 0일 때 마이너스 70이니까 플러스 20일 리가 없고요. 그렇죠? 자, 그럼 2였다고 하면 결국 1 더하기 1이니까 1일 때도 플러스 20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 T3가 5라고 하면 결국 1 더하기 4니까 4일 때 역시 플러스 20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T3는 기억 D2에서 관찰했다라고 치면은 1, 2, 5 어떤 속도에서도 플러스 20 값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다? 기억의 관찰 지점은 D4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B가 D2였던 거고요. 그래서 D4, D2 관찰 지점을 이제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A의 D4를 관찰했을 때 T3일 때 플러스 20은 어떻게 나온 거냐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하고 2는 해볼 필요도 없겠죠. 1하고 2일 때는 어차피 D4에 도달도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플러스 20 안 나올 거고, 그럼 T3는 결국 5일 때일 거예요. 5일 때. 자, 5일 때면, 자, 보세요. 도달하는데 3ms 걸렸을 거고, 그럼 5는 3 더하기 2 하니까 2일 때. 대충 한 플러스 20 가까이 나오겠죠. 네, 5 맞네요. 그러면 T2는 결국 뭐였던 거야? 1과 5 중에 T3가 오니까 T2가 1인 거고, 그럼 나머지 T4가 2였던 거죠.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 지문입니다. T3는 5ms다. 맞죠? 자, 니은입니다. 니은은 D4다. 아니죠? D2예요.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A와 B 값이 각각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의 D4 지점 1ms일 때 관찰했대. 그럼 1ms일 때는 아예 도달도 못하죠. 그러니까 A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 70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B의 D2는 2ms일 때 얼마냐라는 겁니다. B의 D2는 여기 거리가 1이니까 2는 1 더하기 1 해서 1ms일 때 막전이 값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70은 아니죠. 뭐 마이너스 한 60 되려나요? 대충. 따라서 마이너스 70 아니니까 모두 마이너스 70이다는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되겠어요.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대립유전자 E 스몰 E, 나는 F 스몰 F, 다는 G 스몰 G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가부터 다의 유전자 중 2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나머지 1개는 X염색체에 있습니다. 자, 표는 어떤 사람의 세포 1부터 3에서 E 스몰 E, G 스몰 G의 유무, 그리고 그림은 F와 스몰 G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입니다. 그리고 니은에 X염색체가 있대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볼까요? 일단 왼쪽 표부터 보시면 표에서 보이는 게 3에 2가 있는데 1에 2가 없으니까 1은 N세포겠구나. 요거는 이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오른쪽에서는 이 디귿이 보이죠. 디귿이 F와 G 두 개의 DNA 합이 3이에요. 그럼 3이라는 건 1 더하기 2 또는 2 더하기 1이니까 무조건 디귿은 1, 2의 숫자가 있어서 2n 곱하기 1세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뭘 알게 되냐? 디귿이 2n 곱하기 1세포면 2n 곱하기 2세포는 F 더하기 스몰 G의 합이 6이어야 돼. 그런데 기억 니은은 다 2니까 이 기억 니은은 둘 다 뭐다? N세포다. 2N세포가 아니다. 2n 곱하기 1이나 2n 곱하기 1수가 없다. 그래서 둘 다 N세포였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그 얘기는 자 이제 왼쪽으로 가서요. 결국 1이 N세포고 2, 3 중에 하나가 N세포고 하나가 2N세포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디귿은 2n 곱하기 1세포인데 F와 스몰 g가 2 더하기 1 또는 1 더하기 2니까 스몰 g가 2n 곱하기 1세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3의 스몰 g가 안 보이잖아. 그럼 3이 2n 곱하기 1세포가 절대 아니죠. 따라서 3이 결국 N세포, 2가 2N세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가 결국 이 디귿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2n N세포를 알았으니까 여기 동그라미 X를 조금 더 채워볼게요. 자, 결국 N세포가 가진 동그라미는 2N세포에 무조건 있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N세포가 안 가진 건 다른 세포들에도 없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N세포의 3은 결국 라지 E는 가졌으니까 스몰 E는 안 가졌겠지 뭐. 이렇게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 같은 경우는 지금 라지 E를 안 가졌는데 스몰 E는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어차피 2가 2N세포인데 라지 E, 스몰 E 이형 접합자잖아. 그럼 N세포는 둘 중에 하나는 가져야지. 그러니까 스몰 A는 동그라미예요. 자, 여기까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채우는 순간 이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가 보이냐? 3의 N세포에서 라지 G, 스몰 G가 XX. 둘 다 없네.
그럼 결국 라지 G, 스몰 G가 뭐야? 성염색체 유전자. 자, 그런데 문제에 분명히 두 개는 상염색체, 하나는 X염색체 있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라지 G, 스몰 G가 X염색체 유전자. 그럼 라지 E, 스몰 E는 상염색체 유전자. 이렇게 가는 거고, 그 X염색체 유전자를 N세포에서 둘 다 안 가진 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은 결국 뭐다? 남자다. 여기까지도 갈 수 있죠. 자, 그럼 그 얘기는 이 2의 2N 세포는 라지 G, 스몰 G 중에 라지 G가 없으니까 스몰 G 하나는 가져야지. X염색체 하나는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쭉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돼서 그 다음으로 이제 뭘 파악하려고 하느냐? 그럼 결국 이 디귿이라는 사람, 이 디귿이라는 사람은 결국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라지 E, 스몰 E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라지 F, 스몰 F의 합이 3, 라지 F, 스몰 G의 합이 3인데 이 사람은 결국 스몰 G는 성염색체, X염색체 유전자라고. 그러니까 2N 곱하기 1 세포에서 스몰 G의 DNA 양은 1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라지 F가 2, 스몰 G가 1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라지 F, 그 다음에 스몰 G, Y. 이렇게 유전자형이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도 이제 파악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고 니은을 보시면, 자, 니은은 문제 조건에 이 표 바로 윗줄에 니은에는 X염색체가 있다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럼 이 니은에 X염색체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3 같은 경우는 라지 G, 스몰 G를 둘 다 안 가지니까 3에는 X염색체가 없고 대신에 Y염색체 가진 세포죠. 그래서 결국 니은은 뭐다? 1인 거야. 1인 거고, 예, 저쪽에다 쓸까요? 1이 니은이고요. 그러면 3이 결국 기억이다. 이제 여기까지도 파악이 다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뭐 또 알아야 되는 게 있나? 더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더 파악도 할 수 있는데, 기억 니은 파악하고 뭐 더 할 수 있는데, 문제 지문 보니까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A는 동그라미다. 그렇죠? 동그라미. 맞습니다. 자, 니은은 뭐다? 니은은 1입니다. 1. 그래서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2에서 2가 디귿이잖아. 2N 세포. 요겁니다. 여기에서 스몰 E, 라지 F, 스몰 G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얼마야? 4죠. 4. 3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체 P와 Q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자, Q에 항원 기억과 니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Q에 항원 기억과 니은.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P와 Q에 노출된 적 없는 생쥐 1부터 5를 준비했고요. 1에게는 P, 2에게는 Q를 주사하고 일정 시간 후 생쥐 생존 여부를 봤더니 P 주입하니까 죽어버려요. 근데 Q 주입한 경우는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2에서 혈청. 자, 그럼 혈청을 얻으면 이 혈청에 뭐가 있겠어요? Q를 주입했으니까 Q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겠죠. 또 Q에는 항원 기억과 니은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 항원에 대한 B림프구가 분화한 기억세포 A. 그 다음 니은, 이 Q의 니은에 대한 B림프구가 분화한 기억세포 B를 분리한 거예요. 이렇게 얻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3에게 다의 혈청, 4에게는 다의 A, 5에게는 다의 B를 주사하고서 그런 다음에 다시 라의 3부터 5에는 P를 주사했어요. P. Q가 아니라 P를 주사했어요. 그리고 생존 여부를 봤는데요. 자, 원래 1은요, P를 주입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P를 주입했는데 3 살았다는 거야. 그럼 살았다는 건 무슨 얘기야? 결국 이 혈청, Q 항체가 들어있는 게 P에 대한 방어작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4는 또 죽어요. 자, 4 같은 경우는 뭘 주입한 거죠? 결국 이 Q의 항원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를 주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억세포가 P에 대한 방어를 못한 겁니다. 하지만 5를 보시면
니은, 항원 Q에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를 주입했더니 또 살아요. 그럼 이 뜻은 뭘까요? 이거 합쳐서 분석해보면 결국 P에 뭐가 있는 거야? 결국 항원 니은이 있는 거예요. 항원 니은이 있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은 없고. 그렇죠? 기억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하고 Q가 항원 니은이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질문 보겠습니다. 나의 2에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나의 2에서 지금 2에 Q를 주입해서 결국 면역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혈청에 항체도 있는 거고 기억세포도 있는 거겠죠. 당연히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니은. 마의 3에서 자, 마의 3입니다. 마의 3. 여기에서 P와 항체 결합이 일어났다. 그러겠죠. 우리 주입한 항Q 항체들 중에 이것이 P에 대한 방어작용을 해서 생쥐가 산 거예요. 자, 디귿. 마의 5에서 B가 지금 주입한 형질세포, 아니, 기억세포죠. 기억세포 B가 형질세포로 분화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기억세포 주입한 게 형질세포가 돼서 P에 대한 방어작용을 수행했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아쉽네요, 지문 구성이.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이제 핵심은 결국 P하고 Q가 니은이란 항원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최종 분석이 되는 건데 정작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안 했네요. 네. 자, 그래서 답은 5번 여기까지 풀어보셨어요.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특정 영질은 1번 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 A, B, D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그림은 어떤 사람의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생식세포 형성 과정입니다. 그리고 표는 세포 기억부터 미음에서 A, A, B, B, 라지 D의 DNA 상대량이고요. 그리고 이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 1회 일어났대요. 자, 그럼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2n 곱하기 1, 2n 곱하기 2, n 곱하기 2, n 곱하기 1 두 개. 그게 이제 기억부터 미음이에요. 자, 그럼 이거 결국 각각 찾아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일단 바로 보이는 게 기억은 다른 세포가 가진 DNA 양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N세포. 디귿도 다른 세포가 가진 DNA 양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N세포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NA 양 1들이 보여. 그럼 1이 보이면 이것들은 곱하기 1세포입니다. 곱하기 1세포. 자, 그럼 여기까지 써보면요.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 니은하고 미음 중에 하나가 결국 하나는 2n 곱하기 1세포, 하나는 n 곱하기 1세포거든요. 그럼 결국 n세포가 지금 3, 4, 5 3개야. 그럼 그 3개가 기억, 디귿 이렇게 2개랑 니은, 미음 중에 하나 해서 3개잖아요. 그럼 결국 리을은 무조건 2n세포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리을이 2n세포인데 D가 4네. 아, 그럼 뭐예요? 리을은 2n 곱하기 2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다. 이걸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리을이 2n 곱하기 2세포가 되고 D가 4니까 1은 DNA 양이 그 절반이죠. 따라서 D가 2인 게 결국 1의 2n 곱하기 1세포인데 니은하고 미음을 보시면 미음은 D가 1이에요. 따라서 미음이 1이 될 수가 없어. 2n 곱하기 1세포가 될 수 없어. 4의 절반이 2가 아니니까. 그래서 미음은 그냥 n 곱하기 1세포였던 거고 그럼 니은이 2n 곱하기 1세포였던 거죠. 그리고 이 자리가 DNA 양이 2였던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니은 결국 1인 거고 2n 곱하기 1세포고 여기에서 다른 세포들의 라지 A가 보이고 스몰 a가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 니은에 라지 A, 스몰 a가 다 있었겠죠. 그래서 1, 1.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뭘 할 거냐? 이제 여기 보시면 N세포들 3개가 남았는데 이 N세포들 3개 중에 3하고 5를 보시면 3의 감수 분열로 5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기억하고 디귿이 3, 5다라고 생각해봐. 3, 5. 그럼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억이 3이고 디귿이 5라고 하면
3의 기억에 없던 스몰 a가 디귿에 생길 수도 없고, 그렇죠? 반대로 디귿이 3, 기억이 5라고 하면 디귿에 라지 A 없었는데 기억에 라지 A 생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억하고 디귿은 3, 5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결국 미음이 이 3, 5 중에 관계에 들어가는 거고, 얘가 n 곱하기 1 세포니까 결국 미음이 5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음이 5라는 얘기는 결국 기억이 3일 수가 없죠. 왜? 기억이 3이면 스몰 a가 0이었는데 어떻게 감수 분열이 생긴 5에서 스몰 a가 1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기억이 결국 4야. 그리고 디귿이 3인 거예요. 이게 그냥 쭉 찾아집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이 n 곱하기 2세포, 4가 n 곱하기 1세포.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DNA 양을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 여기 3에서 5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시면 없는 건 없는 거겠죠. 그래서 0, 0. 없는 건 없는 겁니다. 0. 이렇게 해서 보시면 스몰 a하고 라지 b가 3의 2, 2였는데 5의 1, 1. 그리고 3의 라지 d를 몰랐는데 5의 1이에요. 자, 그리고 4를 보시면 4는 n 곱하기 1세포인데 DNA 양이 2가 보이네. 아, 그러면 결국은 이 4가 비분리가 일어난 거네. 그렇죠? 그럼 3에서 5는 정상적으로 잘 감수 분열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00, 21, 21, 00, 2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결국 2n 곱하기 1세포가 원래 라지 A, 스몰 a였는데 결국 4가 라지 A를 2를 가진 거 보면 결국 뭐예요? 2b죠, 2b. 여기가 2b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다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4로 2b가 일어나서 결국 4가 생겼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때 1을 보시면 1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인데 거기에서 3 쪽으로 스몰 a, 라지 B, 라지 D를 줬잖아. 그러니까 결국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라지 A, 스몰 b, 라지 D. 그 다음 스몰 a, 라지 B, 라지 D.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이제 3 쪽으로는 스몰 a, 라지 B, 라지 D를 준 거고, 그러면 반대쪽 4 쪽으로는 라지 A, 스몰 b, 라지 D를 줬겠지. 따라서 이 4는 라지 A, 스몰 b, 그리고 어차피 이게 비분리가 될 때 연관됐으니까 라지 D도 비분리돼서 라지 D 이렇게 가졌겠죠. 되셨습니다. 자, 그럼 기억입니다. 기억은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은 4예요. 틀렸고요. 자, 니은 A 더하기 B는 얼마다? A 더하기 B는 3입니다. 자, 디귿 5의 염색 채수입니다. 5. 5는 정상적으로 감수 분열이 일어난 n 곱하기 1세포예요. 따라서 염색 채수 몇 개다? 23. 틀렸다. 답은 2번의 니은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이 운동할 때 체온 변화와 기억 니은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기억과 니은은 열 발생, 열 발산 중에 하나다.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지금 운동 시작 전에 대해서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체온이 올라간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멈췄다. 그럼 체온이 내려간다 이거죠.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체온이 올라가는 거는 열 발생이 열 발산보다 많을 때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는 건 열 발생보다 열 발산이 많을 때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 그래프 보시면 기억하고 니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네. 그럼 기억이 결국 열 발생, 니은이 열 발산이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는 열 발산 니은이 열 발생보다 커서 떨어지는 거고. 다 되셨어요. 자, 그럼 기억입니다. 기억은 열 발산량이다. 아니죠, 열 발생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니은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다. 맞죠? 자, 디귿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자,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이게 결국 뭐예요? 열 발산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 발산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냐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열 발산량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지금 T1일 때가 열 발산량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틀린 말입니다. 그대로 그래프 보고 T1, T2 시점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디귿 지문에서 뭐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죠. 뭘 하냐? 자, 지금 이 시점, 요 T1 시점은 열 발산보다 열 발생이 크네. 그 다음에 T2 시점은 열 발생보다 열 발산이 크네. 그러니까 열 발산은 T1이 T2보다 작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틀리라고 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그래프가 분명히 주어져 있죠? 지금 T1일 때가 열 발산이 T2일 때보다 더 큽니다. 이걸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결국 지금 이 사람이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근육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근육이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열 에너지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열 발생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 열 발생이 커진 거에서 체온이 올라가는데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열 발산도 많이 늘리면서 결국은 체온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워낙 열 발생이 커서. 그래서 열 발생도 꽤 크게 증가했지만 열 발생보다는 작은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아무튼 답은 2번의 니은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A 스몰 a, 나는 B 스몰 b에 의해 결정되고 각각 완전 우성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X염색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1부터 7에서 가나의 발현 여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표는 구성원 2, 3, 5, 7. 2, 3, 5, 7. 2, 3, 5, 7. 이 네 사람에서 뭡니까? 라지 A와 스몰 b의 상대량을 더한 값입니다. 좀 위쪽에다 쓸까요? 라지 A와 스몰 b의 상대량을 더한 값. 라지 A와 스몰 b의 상대량을 더한 값이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을 때 A부터 C는 1, 2, 3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런 문제들은 먼저 가계도만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나 보아야 되겠죠. 자, 가계도를 봤을 때 파악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가 있냐? 2의 엄마가 나표현형일 때 아들이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7의 딸이 정상인데 아빠가 나표현형입니다. 그럼 결국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라지 B 스몰 b는 상염색체 유전, A 스몰 a가 성염색체 유전,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파악하게 되면 결국 A 스몰 a가 성염색체 유전이니까 여기 가계도를 봤을 때 6이 정상인데 아빠가 가니까 결국 정상이 우성, 가가 열성. 이것도 그냥 금방 나와요. 자, 그렇지만 B 스몰 b의 우열 관계는 파악이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계도에서 벌써 이만큼 찾았으니까 먼저 이 정보, A 스몰 a의 정보 다 아니까 이걸 먼저 가계도에다 채울게요. 자, 그러면 가 표현형이면 남자 스몰 a y, 아빠 스몰 a y, 여기 남자 라지 a y.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가 표현형인 여자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 간 관계로 더 채우시면 되겠는데, 이는 아들한테 라지 A 줬겠죠. 그래서 라지 A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4는 여기 딸한테 스몰 a 줘야 되고 정상이니까 라지 A 스몰 a. 이 딸도 아빠로부터 스몰 a 받았고 정상이니까 라지 A 스몰 a. 뭐 여기까지 채워볼 수 있습니다. 많이 채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B 스몰 b를 더 채울 방법은 뭐 지금 가계도만 보고는 없었으니까 결국 이 채운 정보를 가지고 이 표를 채워서 결국 B 스몰 b 관계도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지금 2, 3, 5, 7이니까 2는 라지 A가
최소 하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라지 A가 하나거나 2개 있는 사람이고요. 3은 라지 A가 없습니다. 0입니다. 그 다음 5는 라지 A가 하나네요. 7은 라지 A가 없네요. 0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바로 보고서 여기다 숫자를 써서 A, B, C, A가 얼마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B 스몰 b가 정나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2, 3, 5, 7 보시면 자, 2가 나니까 결국 스몰 b가 돼요. 스몰 b. 3도 나니까 스몰 b가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5는 어떻게 되겠어? 5는 정상이니까 라지 b 스몰 b가 되고요. 7도 정상이 되니까 라지 b 스몰 b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채우게 되면 여기 밑에 표로 가시면 지금 2는 스몰 b가 2야. 이렇게 되고 3은 스몰 b가 역시 2야. 5는 스몰 b가 1이야. 7은 스몰 b가 1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바로 모순 보이죠? 3은 합이 2, 5도 합이 2. 근데 BC 값이 달라? 틀렸죠. 그렇죠? 따라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순이 금방 보여요. 그래서 정나가 아니라 나정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되죠? 다 찾은 겁니다. 그럼 이제 맞춰서 채우면 되죠. 뭐. 자, 여기가 정상이니까 스몰 b. 자, 여기 정상 스몰 b. 또 정상 스몰 b. 여기 정상 스몰 b.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2는 나 표현형이니까 라지 b 스몰 b 하시면 되겠고, 여기 스몰 b 태어났으니까 여기 두 명은 당연히 라지 b 스몰 b. 이렇게 금방 다 채울 수 있어요. 다 되셨어요. 그럼 다시 여기 숫자 채우시면 되죠. 2는 스몰 b가 1입니다. 1. 됐고요. 3은 스몰 b 1입니다. 5 스몰 b 2입니다. 7은 스몰 b 2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합은 b는 1이고요. 합은 5는 c는 3이고요. 자, 그럼 나머지 a는 2겠죠. 2여야 돼. 따라서 2 맞고 1 같은 경우 2가 되려면 결국 스몰 b가 하나, 라지 a도 하나네요. 그럼 그 얘기는 2는 아까 이 자리 못 채웠었는데 라지 a가 하나니까 라지 a 스몰 a였네요. 됐어요? 그냥 다 채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기억 지문 볼게요. 나는 구성영질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1의 채세포 한 개당 스몰 a와 라지 b의 상대량을 더한 값은 스몰 a 하나뿐이고 라지 b 없으니까 1이에요. 1. 따라서 1은 b입니다. b. a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자, 디귿입니다. 5와 6 사이에서 i가 태어났대요. 5와 6 사이에서 i가 태어났을 때 가와 나중에 가만 발현될 확률이야. 자, 가만 발현된다. 가가 발현되려면 스몰 a여야 돼요. 따라서 ay, a 스몰 a에서 스몰 a이려면 스몰 a y밖에 없죠. 따라서 4분의 1이고요. 나는 발현이 안 돼야 돼. 그럼 나가 발현이 안 되려면 스몰 b면 돼요. 스몰 b. 여기에서 스몰 b가 되면 되니까 2분의 1이죠. 따라서 2분의 1. 따라서 8분의 1입니다. 4분의 1 아니다. 틀렸다. 답은 1번에 기억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모의고사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난이도가 뭐 그닥 높지 않죠. 제가 지금 풀이한 시간만 봐도 좀 다른 회차에 비해서 좀 짧죠. 네. 뭐 문제 푸는데 정말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지금 구모랑 이번에 지금 이 신모 보시면 난이도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봐서 뭐 수능도 아주 심한 난이도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남은 시간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힘내서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더 숙지하고 더 논리적인 이해를 하고 조금만 더 연습하면 그 연습이 시험장에서 크게 빛을 발할 거예요.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출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등급이 완전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 조금만 더 힘내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힘냅시다.